스마트한 정리, 쉽고 빠른 전달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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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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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Why me. so serious?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는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박영애님이 아침 인사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초딩 아들도 분수에서 물놀이 시작했네요. 일교차 심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 양한경님은 매일 아침 저의 엑셀레이터가 되어주는 나의 곤유부 이번 주도 한번 밟아봅시다. 엑셀레이터 네, 가속 페달 이거 잘못 밟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적당히 밟으시길 바랍니다. 네, 6814님은 저 오늘 한라산 갑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고니부도 화이팅 하셨는데 정말 부럽네요. 예. 우리 전민기 팀장이 제주도 한번 못 가본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참 한라산 나중에 사진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예. 현상희님은 서울 가는 기차에서 듣습니다. 수술 앞두고 긴장되지만 기차에서 듣는 것도 이색적이네요 하셨는데 와 기차에서 듣는다는 문자는 처음 받아보네요. 버스나 택시는 많이 봤는데요. 예.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요. 예. 수술이 아마도 잘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건강해지셔서 다시 곤유부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겠군요. 자, 신문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은 버스 파업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요양원 관련 기사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소식과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된 한국인 여성 소식 전하겠습니다.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뭐 예정대로 그 진행이 돼서 뭔가 노사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관련 헤드라인을 다룬 신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두 신문사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고요. 경기 버스 노선 17% 없애거나 단축. 한국일보입니다. 버스 총파업 코앞. 정부 지자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뽑았습니다. 두 신문사 모두 지금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 인력 충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러려면 버스 요금 인상을 한 200원에서 250원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는 파업 원인을 주 52시간 근무제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가 심해졌고 그래서 버스 회사들은 노선을 단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하는 것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버스 이용자에게 지우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내용도 싣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일보는 꾸준히 이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비판적인 그렇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예. 있어요. 자, 다음 한겨레 신문에서는 요양원 관련된 기획 기사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가 요양 보호사로 취업해서 한 달간 직접 일하면서 현장을 기록한 걸 기사화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노인들과 요양 보호사 모두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정에 그 보호사하고 환자들의 인권은 현재 뒷전이 되고 있다 전하고 있고요. 식사는 뭐 굉장히 빨리 억지로 해야 되고. 뭐 대변이 묻어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돌봄은 없고 효율적인 수용과 관리만 존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 살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오는 곳이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참 이 내용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주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실태를 알게 되면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도 좀 사람이 부족해 보였고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정했네요.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자, 다음은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뭐 주말 사이 큰 뉴스였는데 그 타결에 실패를 했어요. 네. 이 관련 기사를 다양한 관점으로 신문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먼저 동아일보는 미중 무역 협상 노딜 한국 직격탄 맞는다 이렇게 제목 정했고요. 경향신문은 미중 무역 협상 파국만 피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시간으로 9일하고 10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렸는데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핵심 이익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파국만 피한 채 돌아섰고요. 경향신문은 양측이 길게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벌었지만 서로가 먼저 입장 바꾸기보다는
상당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타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두 국가의 무역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 한국이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인가를 좀 분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양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고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연 1조 원 정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투자가 지연이 될 것이고 금융 불안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볼까요? 구출된 한국 여성 파리 도착이라는 그 사진 기사입니다. 현재 뉴스토픽 검색어 상위에 오른 단어기도 하고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에 여행을 갔다가 무장 테러 집단에 납치가 됐습니다. 40대 한국인 여성이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파리 근교 군 비행장에 도착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이동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한국인 여성 1명하고 프랑스 남성 2명, 미국 여성 1명이 구출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 현재 정부의 여행 금지 무시하고서 아프리카에 여행 간 인질들에 대한 좀 비난 여론이 일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토픽을 봐야 되는데 일단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네. 그 통도사라는 큰 사찰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 뉴스 검색어에 뜨더라고요. 지금도 검색어 상위권에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어제 경남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 그 75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 옆에 앉아서 쉬고 있거나 걷고 있던 그 사람들을 치었습니다. 무려 13명이나 쳤고요. 이 사고로 경남 김해에 사는 50대 초반 여성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는데 이 운전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려다가 의도하고 다르게 세게 밟아서 사고를 냈다. 경찰이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은 김 씨가 노령인데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희가 소개드렸던 게 이제 고령자 운전하는 분들의 사고 소식이었는데 이거 진짜 정부가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할지 좀 세세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갑질 얘기가 하나 있군요. 홈플러스 갑질.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 갑질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임차인의 매장 면적 줄이고 그다음에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부담시켰던 일입니다. 네. 이 홈플러스가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홈플러스 갑질이라고 알려졌던 일이고 사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치킨 업체도 그렇고 이런 일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하는 중소업체들이 유통업체의 횡포에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위가 나선 겁니다. 판매 수수료를 공개 범위하는 것을 좀 세분화하기로 했고요.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유통업체들이 이걸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단속도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좀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유통업체 갑질이 없어질 것이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짧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토픽은 류현진 선수. 네. 지금 경기 중이에요. 지금 경기 중이고 제가 현재 상황 보고 있는데 4회 초까지 무실점 경기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 이어서요. 근데 이제 이 대결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맞대결 펼치는 선수가 이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라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에이스인데 연봉 1위입니다. 이 선수가 450억 원 올 시즌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4월에 두 사람이 붙어서 그때 당시 류현진 선수가 이겼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2대 0으로 LA 다저스가 앞서고 있어서 4회 말 현재 2대 0으로 다저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5승 소식을 꼭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경기 보면서 기분 좋은 분들 많으실 텐데 월요일 아침 좋은 승전보 전해졌으면 좋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미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